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중에서 스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웨이를 활용한 블로그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네, 접근성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저희가 사는 세대가 국경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팬데믹 겪으면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많았고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이 어떤 테두리, 이 영역을 벗어나서 전 세계를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훨씬 더 많이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적에 아이들을 위해서 멘토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이라던가 내지는 뭐 취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저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글로벌 시대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요. 계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정. 계정이 뭘까요? 네,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안드로이드 계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메일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애플 계열 휴대폰을 사용하신다면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애플 계정이요. 그래서 저희가 휴대폰이라는 어떤 매체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계정이라는 걸 하나씩 부여받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니까는 뭔지는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계정이고요. 일단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해요. 초등학교에. 그러면은 학교에서 계정을 줍니다. 자, 우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에 보시면은요. 화면 왼쪽에 오피스 365 학교 계정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구글 계정도 있고 학교에서 그 비대면 수업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정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텐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저희 교육청에서 다 계약이 되어 있고 무상으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문의를 하시면 학교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서 드리면요. 오피스 365 학교 계정이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지금 나눴어요. 그래서 일예로 골뱅이죠. 골뱅이 뒤에 초등학교는 홍익.sen.es.kr 여기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홍익 대학교 그 부설 초등학교에 대한 계정이고요. 뭐 중학교는 한성 GM.net인데 한성여자 중학교 계정일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졸업하고 진학하고 그때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진학할 적마다 계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피스 365를 학교에서 플랫폼으로 사용을 했을 적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필요하시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아직 그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자기 계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아무래도 관리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지 비밀번호라던가 이런 거 관리가 조금 수월해질 거고요. 그거 다 아시겠지만은 계정은 이메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픈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는 아주 시크릿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모님하고 아이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별개로 또 뭐가 있냐면 개인 계정이라는 거 있어요. 오른쪽에 제가 그냥 개인 계정에서 가급적이면 연구 계정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계정은 변하지 않는 계정이에요. 자,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 하나를 쓰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계정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서 만든 자료들을 결국 아이들의 프로필에 쌓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는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공부했고 이런 분야에 관심 있고 하는 게 일종의 히스토리가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쌓인 자료를 가지고 어딘가 이제 제안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급 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대학원 진학할 적에 난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그 성장 과정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차곡차곡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은 학교 계정은 계속 변하는 계정일 수가 있죠. 그러나 개인 계정을 해서 별도의 계정을 하나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쭉 없어지지 않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뭘로 하면 좋아요 하는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상황이라던가 아이들의 성향 보셔가지고
가급적 없어지지 않는 계정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정은 일단 학교에서 사용하는 계정과 그리고 이 계정이 없어지지 않는 거를 염두에 주셔서 연구 계정을 해서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교 계정을 운영 중심으로 우리 아이의 데이터를 관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얘기를 자꾸 쓰고 있는데 얘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 입학하면 무조건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를 보시면 돼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혹은 또 오피스 365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계정은 학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다던가 여타 사정에 의해서 휴학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한테 무료로 가질 수 있는 이제 배포해주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정을 어떻게 만들어요? 라는 거는 지금 소속하고 계신 학교에다 문의를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상급학교 진학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라든가 여타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은 옮겨가는 학교에서 새로운 오피스 365 계정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만약에 서초구에 살다가 뭐 도봉구로 이사를 해요. 그럼 물리적으로 집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다 계정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냥 아이들이 계정 쓰는 거에서 학교에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자료가 분명히 아이들 계정으로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별도로 백업을 받고 새로 옮겨가는, 새로 이제 받는 학교 계정으로 옮겨가는 작업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오피스 365라는 것이 왜 좋은가라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장표가 되게 오랜 기간 많이 졌기 때문에 좀 눈에 익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우선 오피스 365 집에서 나 엑셀 쓰는데 파워포인트 쓰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 학부모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엑셀 파워포인트가 정품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정품이라고 하면은 그 사용하는 컴퓨터 한 대당 원래 제품이 하나씩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구입을 하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누군가 깔아줬어요 라는 멘트를 하신다면 그거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계정만 있으면은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학교에 입학하면 이런 계정을 부여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계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이 제품들을 정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계정을 발급받으면 아마 학교 쪽에서 안내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피스 365 접속하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브라우저는 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크롬을 쓰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시거나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예,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저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은퇴를 해요. 그 시한이 내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는 엣지를 쓰시거나 아마 윈도우 10을 쓰시는 분들은 다 엣지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크롬 이렇게 편리한 거를 선택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브라우저 하나 올릴 거고요. 그리고 주소창에다가 무엇을 입력을 하냐면요. www.office.com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 주소 하나 기억해 주세요. W까지 필요 없더라도 office.com 하면 이 주소로 접속이 돼요. 그러면은 자 누구세요? 라고 로그인 하실 겁니까? 라고 큰 대문이 열리는 거죠. 이곳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단추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개인 계정을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 학생이 부여받은 학교 계정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실습 계정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계정이라서 되게 길어요. 여기 보시면 골뱅이 D가 뭐 mlcdmoa.onmicrosoft.com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혹시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계정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무료 계정이니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서 부여받은 계정을 입력하고 다음 단추를 누르면은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와요. 그럼 이 비밀번호는 누구한테도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부모님하고 아이들만 알게끔. 그리고 학생한테도 꼭 말씀하셔야 될 게 아무리 친하더라도 비밀 친구 있더라도 이런 건 알려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좀 옛날 말로 통장 인간번호를 넘겨준다거나 요즘 같은 세상이라면 제 지문을 이렇게 샘플 떠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절대로 엄마 아빠 말고는 공유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가끔 이제 항상 뜰 거예요. 이때 얘라는 거 누르지 마시고 아니오로 하세요. 왜냐면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우리가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한 대씩 있어서 집에 컴퓨터 4-5대 있지 않잖아요. 보통 한두 대. 그쵸. 그것도 좋은 좀 인프라가 편한 집이고 보통 한 대 가지고 이렇게 돌렸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걸 얘라고 해놓으면 방금 로그인한 이 계정을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동생이랑 컴퓨터를 같이 쓰는데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동생이 로그인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아니오를 선택을 해주세요. 화면이 바뀌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오피스 365,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사용한 게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거의 텅텅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화면 왼쪽에 이런 거 보이시죠? 워드도 있고 엑셀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접속한 거는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적에 우리가 학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공짜로 쓸 수 있어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자, 그 경우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오피스 설치합니다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가지고 이 설치할 수 있는 단추를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압축 파일이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돼요. 그 압축을 풀려면은 이제 정품이 설치가 되고 이제 오피스 365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학교 계정이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 골뱅이 뒤에 있는 이 이름에 의해서 그 오피스가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좀 다시 브라우저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로그인을 했고 오피스 정품을 설치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다까지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곳에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앱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오피스 365라는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은 여기 점박이 단추 보이세요? 여기가 앱 시작 관리자입니다. 자,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 모든 앱을 선택을 하시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겠죠. 보시는 것처럼. 처음 보는 것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억하실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기간 동안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서비스 쓰는 것도 오피스 365라는 화면 안에 다 가둬놨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곳에서 저희가 볼 거는 오늘 하실 건 이 스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스웨이 클릭.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이런 그림이 떠요. 이런 그림이 뜨기 너무 낯설죠. 그래서 이거는 100마디의 말보다 다른 하나를 좀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제가 URL 하나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URL이 지금 스웨이를 알려주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이 URL 주소를 제가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요. 화면에다 한번 띄워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URL은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물음표 단추 보이시나요? 물음표 단추 누르시면은 거기 질문창이 보여요. 질문하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주소의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글로 스웨이 사용합니다라고 그림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화면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우스 가지고 아래로 내릴 건데 휠을 사용할 거예요. 휠을 이렇게 위로 굴려요. 그럼 페이지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은 화면에 뭐가 나오죠? 스웨이는 어떻고 해서 기타 등등 사용 방법을 지금 어떻게 스웨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스웨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거나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거 없죠. 그냥 저게 뭐라는 굉장히 친숙한 느낌으로 다가오실 텐데
이와 같은 형태를 구성하는 게 스웨이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스웨이 기본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는 그림이 보이고요. 화면 밑에 봤더니 그동안 제가 뭔가 이것저것 끄적끄적거렸던 것들이 보이네요. 자, 이런 것들 형태들이고 그 밑에 보시면은 추천해가지고 이런 형태들도 제공합니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추천 스웨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건 저런 거 쓰던가 아니면 처음에 있을 적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쓰면 쉽게 쓸 수 있어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한번 여기서 뭘 좀 눌러볼까요? 추천 스웨이가 보여서 뭐 볼까요? 조금 솔루션 더 월드 왠지 모르게 초록이 보니까 환경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일단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얘를 한번 눌렀더니 화면이 짜장 하고 넘어오는데요. 어머나, 얘는 지금 접근에 조금 문제가 있나 봅니다. 네, 저 뒤로 넘어갈게요. 이럴 때 참 당황스럽죠. 지금 저희가 생방송하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땀이 삐질삐질. 자, 그래서 클릭하셔서 눌렀을 적에 템플릿이 보여주거나 또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오르났던 거는 해당 항목 누르면은 어떻게 설정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아마 교육자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볼게요. 새로 만들기로 다시 화면 돌아와서요. 그냥 빈 화면에서 시작할 건지 아니면 특정 문서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블로그 형태들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추가 서식 파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추가 서식 파일을 눌렀더니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자, 학생 보고서라는 그림도 보이고 프레젠테이션도 나오고 이런 형태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 보고서라는 거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더니 뭔가 다 짜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편집 시작합니다라는 글씨가 보이길래 저도 여기를 꼭 한번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인 서식 파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빵빵빵 뜨면서 이렇게 빈칸들이 짱짱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빈칸에다 내용을 쓰시면 돼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형태랑 달라요. 예, 다르고 굉장히 심플하고 핵심적인 기능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학생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보고서를 지우고 뭐 특정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궁금해서 교육청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할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봤더니 화면에 뭐가 막 나오죠. 그래서 한번 눌러볼 거예요. 여기 화면 상단에 봤더니 이렇게 세부 정보라는 글자 밑에 그림도 보여서 여기다 한번 클릭을 했더니 박스가 커지네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근데 세부 정보라는 글씨를 한번 눌러봤더니 이런 식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로고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항목들이 별칭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에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제목이라고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그 왼쪽에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처럼 생겼죠? 예, 여기를 클릭하면은 펼침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 항목 위치 값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조를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죠. 여기도 범위 잡고 강조 하거나 주목 효과음이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링크를 걸고 싶으면 링크라는 단추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표시할 텍스트가 나올 건데 여기는 넘어가고 웹 링크를 여기다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웹 링크라는 게 제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 주소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주소를 위에서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볼 거예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금 저희가 처음 보는 그림이니까는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할 건데요.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을 검색해서 찾았고요. 그리고 그 주소를 제가 여기 링크 걷다고 그랬잖아요. 링크를 선택하고 웹 링크에다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죠. 그리고 확인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그림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럴 때는 링크가 그냥 화면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가 보이면은 좀 그러니까는 글자를 자를 거예요. 그리고 링크 값을 다시 그러면 이 표시 텍스트를 제목으로 이렇게 넣고 확인 누르면 어때요? 아까 링크 안 보이죠? 훨씬 더 깔끔하겠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내용이 누구예요? 여기에다 누가 만들었는지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디모와 초등학교라고 할 거예요. 자, 초등학교 신은영입니다 라고 쓸 거고요.
여기다가 오타도 나고. 그리고 밑에다 무엇을 넣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림을 찾으시거나 다시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섹터들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리고 각각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 뭐를 보실 수가 있냐면은 필요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은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휴지통이 있어요. 자, 이 휴지통을 통해서 클릭을 하시면 그게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는 그냥 화면 전반적인 그림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디모어 초등학교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 아까 보셨던 화면을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창을 조금 사이즈를 조정을 좀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 아까 찾았던 홈페이지로 들어간 곳을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서울시 교육청 화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가 팬데믹을 겪고 있으니까는 다 조심하세요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교육청 홈페이지 가는 방법이 있고 원격 교육이 있고 기타 등등 나와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 홈페이지로 갈래요 라고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네, 안내문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브리핑들도 나오고 미담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뭘 가지고 오고 싶어요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가져오고자 하는 것들이 그림이에요 하면은 이제 화면을 캡처 받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공지사항부터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봤더니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아니면 서울시 학습 도우미가 있어서 여기를 한번 클릭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봤더니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른스럽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하기에는. 그리고 이 친구가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선택을 하고 나서 도움센터에서 사람을 구합니다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실 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정도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곳에 있는 URL 주소가 필요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주소 값을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이미지 카드 여기다 넣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지금 두서없이 기능만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위치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제가 그렇게 썩 예쁜 주제가 아니니까 이 형태 가지고 어떻게 보여주는지만 한번 잠깐 살펴볼 거예요. 자, 이곳에서 제가 그냥 재생이라는 걸 오른쪽에 있는 단추가 있어서 한번 눌러볼 거고요. 그랬더니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제목이죠.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더니 마우스를 갖다 놨더니 손그림으로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이곳을 클릭을 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확인 단추 누르면요. 화면에서 브라우저가 하나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홈페이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그림이 다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때는 탭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학생 보고서라는 거. 이로 넘어올게요. 자, 그리고 이동줄 통해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었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 화면 가는 거는 옆에 있는 편집 통해서 오른쪽 보시면 편집이라는 단추 통해서 원래 그림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만드신 주제가 조금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얘는 버리고요. 제가 원래 스웨이에 있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서식판에서 만드는 거 말고요. 화살표 눌러서 원래 그림으로 갈게요. 자, 이곳에서 문서를 만드는데 일단 블로그에서 만드는 거, 스웨이 자체에서 만드는 거는 추가 서식에 의해서 빈칸 넣는 거 잠깐 보셨고요. 이거 말고 파워포인트로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여기도 문서로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폴더 작업들이 이렇게 쭉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무엇을 가져올까 했더니 여기 어떤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스웨이에서 아까 같은 블로그를 만드는데 처음에 그렇게 화면이 빈칸 뜯는 게 조금 낯설어서 기존에 만들었던 문서를 통해서 제가 스웨이를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들어 온 파워포인트 문서라던가 아니면은 워드 문서가 있을 거예요. 네. 아쉽게도 아직은 아래에 한글로 만든 문서를 끌고 오는 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MS 제품군. 그 중에서 MS 워드와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문서들은 저희가 수혜를 바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스웨이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열기를 제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은 해당되는 문서를 스웨이에서 쭉 끌고 와가지고 나름의 블로그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세요. 자, 그러면은 요 막간을 이용해서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지금 공유해드린 문서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이곳에서 파워포인트 문서예요. 파워포인트 제가 가져올 문서는 이런 문서들이에요.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관찰, 집에서 관찰 일기라던가 아니면은 어딘가 박물관을 방문해서 활동보고서 같은 거를 작업을 하셨으면은 그 해당되는 형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만들어진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는 스웨이에서 바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뒤에 좀 볼게요. 그새가 왔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돌아가라면 일단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이 형태예요. 좀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던 문서들이 스웨이에서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차고지하고 있습니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워포인트에서 봤을 적에 예뻤던 것들이 지금 스웨이를 가져왔더니 좀 이상한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편집할 건데요. 그 그림을 여기 있는 편집이란 단추 선택을 하셔가지고 화면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적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정리하실 거는 화면 왼쪽. 이게 편집 그림입니다. 스웨이의 스토리라인과 디자인이 있는데 현재 디자인 상태인 거예요. 자, 디자인 들어온 김에 옷 쪽으로 옮겨 볼 거예요. 가시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눌러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보일 거냐요. 지금 저는 그냥 큰 화면에 뚝뚝 떨어졌었잖아요. 그걸 가로 형태. 즉, 화면을 위아래로 이동하는 세로가 아니라 오른쪽 이렇게 넘기는 게 하나 있고요. 슬라이드 형태라고 해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요. 가로 형태, 슬라이드 형태. 따라서 그림 형태 조금 표현되어 있는 게 달라지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 같은 거 선택하는 거, 기본 글씨에 대한 정보들도 지금 보고 계신 형태에서 원하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냥 기본 세로 형태는, 이번엔 가로 형태로 놔두고요. 디자인은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여기 스토리 라인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일로 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빈칸들. 그것도 없앨 거고요. 여기 그림 보였던 것들도 없앨 거고, 이 그림은 쓸모있으면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부분들도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은 필요 없으니, 자, 이거는 없애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둬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단 편집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하나 뭘 집어넣을 건데, 뭐가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이동도 쭉 내려볼게요. 저기 밑에다가 넣기는 좀 그렇겠네요.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자, 지금 중간에 삽입이거나 새로운 걸 넣게 되면 어떤 항목인지 그 위치를 찾으실 수 있는데 항상 여기 플러스 단추 같은 것들이 보여요. 어떤 클릭을 하시면 한번 눌러보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라는 게 추천 항목과 텍스트 미디어 그룹 카테고리가 있는데 추천 항목은 뒤 세 가지 텍스트 미디어 그룹에 있는 것들이 대표 선수를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제가 제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형태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제가 자, 여행 그림이라고 하나 넣어보죠. 여행 그림들. 그리고 나서 뒷 배경을 가지고 싶으시면 배경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창이 하나 열리는데 이때 추천 항목이라는 것 항목을 선택을 가능하세요. 눌러보시면은 제가 지금 눌렀을 때 못 눌렀었죠? 그림을 배경으로 가져올래요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져오고자 하는 그림을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겁니까요? 이 원드라이브는 오피스 365 학교 계정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1TB의 용량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플리커라던가 픽 같은 것들 별도의 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엣지에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엣지에서 검색 엔진이 빙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림을 찾아옵니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내장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에 저장된 그림들. 보통 사진 찍으면은 전부 정리하셔가지고 클라우드에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PC에 저장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곳에서 이 그림을 가져옵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빙 이미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고 여기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 거예요. 여기부터 그냥 자연을 검색하게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눈이 시원하게 여기 있는
네, 이 형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체크 그림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 단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림이 하나 또 잡힐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봤더니 위 제목 하나 넣고 이제 내용들이 아까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놔두고 지금 제목을 다시 클릭을 하시면 보시는 것좀 또 더하기가 생겨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는 제가 글자는 넣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림을 여러 가지 놓고 편집하는 걸 잠깐 보려고 하는 건데 이미지가 있고 스택이 있는데 이거는 보여주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리하지 마시고 이걸 하나로 보시되 이미지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미지로 접근을 하시고 끌어오세요 돼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 클릭하는 거를 제가 오른쪽에 창은 닫고요. 이미지 추가를 할 건데 이때 이 추가하는 거를요. 제가 탐색기 창인에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탐색기 창이 보여서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들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가로 그림이면 좋겠네요. 세로 그림 말고 이런 걸 끌어다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누르고 끌기 하고 있어요. 자, 갖다 올렸더니 어떻게 해요? 없던 창들이 막 짱짱짱 뭐 생기는 거 보이세요? 네, 그러면서 시이 있는 그림들을 지금 스웨이주로 올려오는 작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스웨이로 블로그를 만들어야 했을 적에 아이들이 중심이면은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활동했는지라던가 아니면은 특별하게 어떤 행동한 거에 대한 주제를 하나 잡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그 스웨이를 통해서 기능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는 조금 산만하게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누르고 끌기에서 지금과 같이 이미지들을 가져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재생이라는 거 한번 제가 눌러볼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옆으로 보내는 걸로 디자인을 바꿨거든요. 아래로 내려 보내는 게 조금 불편해서 그랬더니 여행 그림 제가 방금 만들었던 거 그러면서 그림들을 그냥 끌어다 놨더니 이렇게 보이시죠? 클릭했더니 옆으로 넘어가게끔 그리고 다시 클릭해서 창 닫으면 원래 그림으로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세 개의 그림이에요. 요 세 장의 그림을 그냥 평이하게 볼 건지 좀 다르게 볼 건지를 조금 볼게요. 다시 한번 편집 단추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이미지들이 이와 같이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여기 그룹으로 묶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글자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이 3개 보이시죠? 그림이 어떻게 보일 거냐예요. 작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보다 조금 크게 하는 건 이 그림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룹으로 묶기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이 그룹으로 묶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창이 열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사각형으로 보일 건지 스택으로 보일 건지 이렇게 그리드 선 분할해서 보일 건지를 이제 화면에서 할 건지를 보여주는데 그중에서 제가 스택 한번 선택해 볼게요. 스택으로 선택을 하고 나서 화면을 봤더니 왼쪽 보세요. 여기 그룹 스택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 현재 이런 그림인데 얘 좀 크게 볼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 되셨으면은 어떻게 미리 보기 해야 되니까 화면 상단에서 우리 재생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있는 오른쪽 단추 눌러가지고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여행 그림이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림이 아까랑 좀 다르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를 크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 장으로 보이는 건데 그림이 아까는 세로로 석장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장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이 한 장처럼 보일까 약간 어긋나게 쌓아둔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제가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어떻죠? 카드를 정말 뒤로 넘기는 그림으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표현이 좀 재밌는데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지만 지금같이 생동감 줄 수 있는 그림도 편하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다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갈 거고요.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스택으로 쌓는 이 그림 형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볼 건데 또 컨텐츠 사집하면서 이미지를 할 거예요. 자, 이미지 아까 보셨던 두 번째 그림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이번에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은 뭐냐면은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이 서로
조금 같은 그림인데 어떤 효과를 다시 준 게 있어요. 제가 똑같은 동일의 두 장의 그림을 지금 넣습니다. 하나는 필터를 씌운 거고요. 하나는 그냥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갖다가 누르고 끌기 하셔서 이렇게 창으로 옮겨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장의 사진이 이제 삽입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스택으로 쌓는 거 조금 전에 그것도 좋고 사각형으로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즘 왜 포털에서 뉴스들 보거나 아니면은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집이라던가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 사진 비교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그룹으로 묶을 거고요. 그럼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창들 보이시죠? 여기에 가시면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중에서 비교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비교. 요거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조금 더 내서 제가 네. 옆으로 또 빠져나갔죠. 제가 화면 다시 좀 빠져볼게요. 자, 이게 지금이 아니라 여기 화면은 빠져나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스웨이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면은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비교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근데 밑에는 비교를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 두시고 나서 요걸 한번 재생을 해볼까요? 그리고 자꾸 옆으로 넘어가는 게 귀찮아서 이번에 제가 단추를 발견한 게 여기 보시면은 글자들 나열된 데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섹션 이동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목으로 잡힌 것들이 보여요. 그럼 제가 여행 그림 가능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수월해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넘어가면은 스택으로 쌓은 거 옆에 형태 보이시죠? 요 사진. 그래서 제가 가운데 이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어때요? 원래 사진이었고요. 필터를 씌웠더니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재미나게 그림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비포하고 애프터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 사진 찍으실 적에 가로로 찍을지 세로로 찍을지 그 사이즈를 정확하게 같은 형태를 맞춰주시면 이렇게 보기가 좀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있어 보이는 형태의 뭔가 매거진 같은 것 웹진을 보실 적에 많이 보셨던 게 지금 내 화면에서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하나 여기서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저는 원래 그림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스웨이 그림으로 돌아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화면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편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있는 요 글씨가 자꾸 걸려서 저는 여기다 제목을 하나 좀 집어넣을게요. 구분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른 제목. 자, 뽐지라고 하나 있고 위에 있는 내용에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주제가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어느 형태에다 마우스 놓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녹색이 잡혀요. 이런 거 잘 보세요. 위냐 아래냐. 그러니까 클릭하시면 어때요? 이와 같이 형태들이 보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있는 그림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라는 거 선택을 하시면은 단락이 나뉩니다라고 정리하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넣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좀 볼까요? 글씨 넣고 URL 찾아가지고 집어넣는 것까지는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주제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문서를 끌고 와가지고 여행 그림이라는 이제 중간에 단락을 하나 끼워 놓고 나서 사진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 뭘 좀 집어넣어 볼까요? 컨텐츠를 삽입을 하는데 이 컨텐츠에서 여행에 관련된 주제로 사진도 집어넣는데 동영상도 있으면 좋겠어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곳에서 미디어라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때 가져올 미디어가 비디오가 있으면 좋을 것 같겠네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은 찍어 놓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러면은 이 영상을 어디에 있는 건지를 갖다가 업로드 시키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시연은 안 할 거고요. 이 비디오가 네, 이건 삭제할게요. 삽입하는 게 비디오 형태이기는 한데 제가 유튜브에서 괜찮은 게 있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예요. 그래서 포함을 선택을 합니다. 이 포함이라는 글씨를 잘 봐두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있어요. 자, 위에 클릭을 하면은 창이 하나 열리는데 여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폼즈, 쉐어포인트 및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소스 양식 문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고 되게 길게 나오는데 우선 제가 여기는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 아까처럼
그냥 영상을 삽입할래요 하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영상이 내 개인 영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때 많이 끌고 오겠죠. 그러면 창이 또 옮겨가는 작업이 되니까 그게 좀 귀찮아요. 그래서 인베디드라는 걸 쓴 거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거는 뭐냐면은 유튜브로 화면을 옮겨갑니다. 제가 별도의 창을 하나 또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가고 싶은 나라, 여행이니까 아니면 다녀왔던 나라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지금 제가 이탈리아를 입력을 했는데 그게 좀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 좀 잘 알려지지 않는 몰타 같은 나라. 예, 이 몰타라는 나라도 되게 멋있고 재밌는 나라예요. 예, 10월까지 막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일본 선수가 딱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요. 해당되는 영상을 지금과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열심히 광고하고 있으니까 광고는 일단 제가 넘길 거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몰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지금 오디오는 안 나갈 거예요. 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 오디오 나갈 발레타. 것 같아요. 이국적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은 도시 그래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걸 무엇을 할 거냐면은 내가 만든 스웨이에 이 영상이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클릭했을 때 창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이 바로 보이게. 그랬을 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공유라는 거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이거 누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퍼가는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1번 선수 퍼가기 이 글씨. 지금까지 잘 안 썼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화면도 이상했어요. 일단 눌러보면은 화면이 오른쪽에 이런 게 떠요. 퍼가기. 근데 되게 길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게 한만 글자도 빠지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일부러 하이라이트 한번 시켜볼게요. 저는 그냥 일부러 범위를 잡았는데 여기에서 그냥 복사라는 글자를 누르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각각 뭐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파랗게 해놓으신 다음에 복사 명령을 주시거나 아니면 밑에는 복사라는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화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스웨이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베디드 할래요? 라고 창 열려 있거든요. 거기에다 붙여넣기를 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오른쪽에 층 닫을게요. 일단 이렇게 화면이 보이시죠? 재생을 하고 나서 내용을 볼 건데 저희는 주제가 뭔지 단락으로 좀 먼저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단락 선택했더니 여기 여행 그림이 보여서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까 그림들 삽입했던 것들 보이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넘겨서 갔더니 여기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해가지고 여기 동영상 들어간 게 보여요.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잘 보실 거는 유튜브 창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C 화면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영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건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주제가 우리 아이가 커가는 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관찰 카메라로 찍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삽입하는 내용이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으로 들어갔을 적에 창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화면에 가두는 게 중요한데 그랬을 때 영상은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인베디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디어에서 여기 포함이라는 글씨를 눌러야지 동영상이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컨텐츠를 들어가는 것들은 지금 하니까 거의 개괄적인 내용이 다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곳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정리하셔야 될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라는 게 있어요. 이 공유라는 건 뭐냐면은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학교에다 과제로 제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는 우리 아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반 학생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만 볼 수 있는 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와 같이 링크를 가진 조직 내라는 거는요. 골뱅이 리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링크를 가진 모든 사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예, 뭐 로그인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기만 하세요가 좋겠죠. 편집하면은 여기를 같이 편집을 하게 돼요. 이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보는 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모든 활동할 때 사용하는 거고 보기만 합니다라고 해서 이 주소를 가지고 반 친구들하고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이제 어머님들 모임에서 같이 보시는 그런 형태가 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면은 시각적 링크 가져오기 하면 이런 아이콘들 붙는 거 보이세요? 얼굴책, 페이스북, 트위터 여기 IM 보이시죠? 이게 뭐냐? 링크드인이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보통 링크드인이라고 발음은 하긴 하는데요. 그냥 우린 한국 사람이니까 링크드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이 링크드인이라는 건 내가 만든 거를 별도의 소셜로 보이는 건데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제가 뒤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링크드인은 앞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상태, 좀 정중한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안전성이 있고 막 악플이 이상하게 달리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게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여기는 무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거를 페이북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링크드인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 그림 하나 정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요.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점 3개가 있어요. 점 3개를 누르시면 뭐가 있냐면은 현재 이 문서가 되게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이거를 어떻게 문서로 내보내고 싶어요. 자, 내보내기 단추를 눌렀을 적에 화면이 어떻게 MS 워드와 PDF의 문서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자료들을 출력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또 이 시점에서 워드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계정으로는 워드 정품을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하고 일반 PDF 문서를 내보내기 가능하니까 클릭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PDF. 누르고 나서 기다리면은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면이 나갈 거고요. 우선 저는 아까 보셨던 네, 맞아요. 그 링크드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링크드인이 뭔지는 그 사이에 또 PDF가 내려왔네요. 여기 보시면 PDF 문서가 만들어져 다운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은요. 지금 만드신 문서가 예, 이런 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는 그냥 저희가 한번 화면 확인해 보셨고요. 자, 그리고 그 스웨이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웨이가 아니죠. 링크드인이죠. 링크드인이라는 거는 우선 이제 성인들 입장에서 저와 같은 이제 다 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진 링크드인은 취업용이에요. 우리나라 잡코리아가 있고 사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링크드인은 업무 채용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데 한국용보다는 전국 글로벌용이에요. 그래서 영문으로 작성을 하면 전 세계 헤드헌터들이라던가 일반 기업체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저랑 이제 맞으면은.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적엔 취업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학생들이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그 분야에 맞는 멘토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을 너무 이렇게 굉장히 그 사회생활하는 쪽으로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특화시키는 어떤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멘토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학생이 어떻게 인턴십으로 좀 어리지만 어플을 들어가거나 연구원으로 들어갔을 적에 학생의 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링크드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입자 수가 이게 한 자료가 5, 6년 전 자료예요. 현재 지금 최신 자료는 아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링크드인은 제가 계정으로 저도 그렇게 뭐 관리를 잘 하지는 않아가지고 뭐가 버라이어티가 많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때 로고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학교 메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메일이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변경하는 방법을 쓰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평생 이 계정으로 가져갈래요 하는 게 있다면 그걸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뭐 학교 계정, 연구 계정을 나눠야 되는 거를 지금부터 고민은 하시되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으면 학교 계정을 그냥 쓰세요. 예, 학교 계정을 쓰시는 게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를 조금 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등록한 계정으로 일단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림이 떠요. 링크드인은 일단 첫 번째 무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트위터라던가 페북이라던가 뭐 카스라던가 카카오 스토리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링크드인은 굉장히 많이 정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글로벌 시대면서 이제 저희가 세상이 미디어, 그러니까는 그 비대면이 좀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구원으로 초빙을 하거나 아이가 상급 학부로 올라갔을 적에 그 학생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이런 보시는 링크드인 같은 사이트라고 보면 포털 사이트 그런 소셜 미디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예의를 벗어나는 거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조금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셔야지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례로 테크노밸리에 있는 그 부모가 테크노밸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녀는 뭐 컴퓨터를 안 써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부모가 관리를 해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호불호를 가르는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 생겼을 적에 조금 딴 얘기로 빠졌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제 얼굴 보이죠? 네, 프로필 사진. 프로필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요. 본인 얼굴을 넣는데 가급적 밝은 모습이에요. 예, 웃는 얼굴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그냥 한 줄 정의를 해놓는 거고요. 여기도 일정 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 무료라고 그랬는데 특별한 케이스. 지금 아이가 뭐 유학을 한다든가 상급학교 올려서 이제 그 인터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그 인터뷰 앞두고 좀 정보를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멘토를 구한다 그랬을 적에 유료 계정을 잠깐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자, 오른쪽으로 가볼 거예요. 여기 가시면 여기 나라는 게 보여서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거 제 이름 나오고 프로필 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여기 뭐 개인정보 설정 기타 등등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교 아니에요. 자, 링크드인 우리 아이의 링크드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회사 소속이니까 이마저마 했는데 이름은 한글 이름도 좋지만 영어 이름 같이 변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멘토를 찾을 적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실 거면 일단 한국어로 만드신 다음에 영어로 변환해 주시는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제 얼굴 사진 뒷 배경을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미지로 하시는 것도 좋아. 이것도 얼굴 결국은 나를 포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관심 분야라고 있는데 이 관심 분야를 여기 이런 것들. 여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른들 입장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프리랜서를 쓰시던지 이런 것도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연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연필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 이름을 하든가 제 한글 프로필들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정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학력, 입력이라던가 어느 지역인지 현재 제가 소속돼 있는 그리고 연락처.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일종의 나에 대한 정보를 오픈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같은 뭐 좀 더 자랑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을 올려주시면 좋겠죠. 전화 주세요, 연락 주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부터 학교기 매장 오피스 365 계정을 쓰면은 메일 받는 거는 또 다른 거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락처 안에다가 연락이 가능한 원활한 곳을 넣어주시면은 조금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 뭐 학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안 써놨는데 나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올려놓으시면은 학생들을 볼 수 있는 게 조금 넓어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뭐 기타 등등 활동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활동에 대해서 뭘 했는지라고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글을 피드 올린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아요 같은 거 눌렀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이력이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는 링크드인에 뭐 이상한 것들이 그렇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만한 것들은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링크드인에 뭘 관심이 있는지는 이제 저 일촌이라던가 나를 서치하는 사람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다 공개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프로필 보기로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제 이력사항 쓴 다음에
여기 있는 활동 부분들, 뭘 했는지 쓴 거고, 그 다음에 경력상이라는 것들을 나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이 입장을 했거나, 학교에서,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칭찬카드 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올리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내용은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링크인이라는 것들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링크인은 계정을 들어가실 적에 학생의 학교 오피스 365 계정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난 다른 계정, 그건 계정을 뭘 쓸 수 있는지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바꾸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저의 화면 기준은 나라는 게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내 설정 값들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장난스럽게 하지 말고 여기 좀 진지하게. 그리고 여기 피드 올라오는 것들 보이시죠? 누가 추천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봤더니 여기 언택트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읽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라고 안내도 되어 있죠. 이거 좋아요. 그럼 여기서 뭐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려놨던 이런 그림이 뜨죠. 이거 팀지에서도 많이 보던 건데 반갑네요. 막 박수 치는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있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좋아요 누르는 것도 일관성 있게 눌러주셔야지 이것저것 하면은 되게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봤더니 뭐 메시지 나왔죠. 여기는 뭐 어디 괜찮은데 오시겠어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저는 이분들 몰라요. 제가 여기 가겠다고 오퍼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검색하면서 뭐가 잡히는 것들. 그래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광고고요. 자, 그리고 밑에 봤던 이건 제가 아마 피드하는 분일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피드에서 팔로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렸더니 어떤 내용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계속 아티클 올리는 것들을 제가 주기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도 뭐 크게 활동은 많이 안 해가지고 이게 내용은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접근하실 건 뭐냐면은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아마 학생들 상급학교 올라갔을 때 붙는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예요. 그거를 오랜 시간 두고 작업을 이제 관리를 좀 해주시면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찾아보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디지털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잘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건 사실 부모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케어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딱 붙어서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뭐죠? 계정이요. 자,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계정. 그래서 학교 계정은 학교가 진학할 때마다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거하고 연계는 개인 계정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의치가 않으면 학교 계정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했던 게 뭐였어요? 스웨이를 잠깐 보셨었잖아요. 그런 스웨이들. 그리고 이 스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얘가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는 것, 사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벌써 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스웨이를 꽤 뭔데 되게 쉬워 엄마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현장학습 나갔을 적에 보고서를 쓰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뚝딱뚝딱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링크인이야. 이 링크인이라는 게 상급 학교로 올라가면서 갈수록 조금 더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고 있으면은 한국에서뿐 아니라 이게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뭐 내용도 없는 제 링크인이었긴 했지만은 여기에다가 제가 관심 분야를 많이 적어 놓게 되면은요. 홈으로 다시 눌러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홈에서 제가 관심 분야를 기타 등등하게 뭐 편집해서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 그 피드를 보고 해당되는 분들이 넘어와요. 뭐 섹션 등록이라는 뭐 더보기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저한테 관심 있어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여기를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저랑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타고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그 싸이월드 시대의 파도 타기처럼 약간 그 느낌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오늘 내용이 단순한 내용 두 가지를 지금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스웨이라는 거 하고 아까 보셨던 스웨이는 다른 창이었었죠. 이 스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웨이하고 그다음에 연결된 수가 링크인에서 잠깐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웨이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적에 보시는 것처럼 공유해요. 이 부분에서 얘를 어떻게 링크를
넘겨주는 부분,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 내가 만든 것들 같이 보는 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은 집 안에서 우리 집안의 생활부터 가져가셔도 돼요. 집안에 있는 우리 신문을 만드는 가족 신문 같은 것들. 그랬을 적에 같이 저희가 편집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누군가를 정해서 엄마 아빠 이메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셔가지고 생활이 디지털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오늘 좀 긴 연수였던 것 같긴, 좀 길었다고, 그쵸? 하기는 한데,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소가 있는데, 제가 하나 알려드렸던 거,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주소였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스웨이가 뭔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게 지금 이 링크거든요. 요거 링크에 대해서도 지금 질문창에는 남아있을 테니까는 해당되는 링크를 한 번씩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데 가끔 스웨이는 용량이 얼마나 돼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프레젠테이션 그림, 슬라이드 그림으로 잠깐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파일 사이즈는 얼마까지 돼요?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일 수가 있겠네요. 오디오 파일은 뭐 100메가고 비디오는 768메가 이 정도면 한두 시간 정도짜리 동영상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제 강의하는 게 1시간 정도 하면은 60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고 문서는 20메가까지 업로드가 됩니다라는 거에 표가 되어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식으로 쓸 때예요. 그러니까 무료 계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주는 이거는 이제 MS에서 허가된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연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건 다시 보기 단추 누르시면은 진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